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NGAD가 무기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KF-21이 참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속수무책이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차세대 공중지배라는 뜻이죠.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이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에 연구 기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첨단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DARPA, 그게 시험기를 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로키드 마틴 혹은 보잉의 생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프로덕션 컨트랙트를. 노스롭 그루만은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무기 연기된 거예요. 예.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 6월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 NGAD에 대한 계약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 중입니다. NGAD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점에서 여러 다른 방식들까지 포함하는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NGAD 물 건너갔다, 그 소리죠. NGAD가 물 건너간 겁니다. 6세대 전투기가. 미국이. 참 믿어지지 않죠?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하냐.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캔들, 이 사람은 최근까지만 해도 NGAD를 아주 그냥 떠받들어서 발언을 했었어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NGAD는 미 공군의 무기체계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군은 NGAD를 통해 경쟁국, 특히 중국에 대해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할 것을 목표합니다. 저도 이 말 믿었죠. 그래서 2030년대 중반에는 NGAD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실전 배치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날벼락 같은 이런 변화가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변화? 일단 돈 문제가 있겠죠. 예산을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손쉬운 설명이에요. 2026년 그 공군 예산에서 NGAD를 포함시킬지 말지는 대여섯 개의 선택 옵션 중 하나입니다. 라고 엘빈 참모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미 공군이 시급히 써야 될 것은 일단 B-21, 그러니까 스텔스 전익기가 개발이 아주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 200~300대 갖춰야 됩니다. 200대인가 갖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걸 스텔스 폭격기라고 이름을 안 붙입니다. 예, 스텔스 폭격기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좀 그릇된 이름입니다. 왜냐? 폭격은 너무나 쉬운 기본 기능입니다. 이 B-21이 무서운 것은 이게 조기 경보기보다 더 살벌한 아마 그 전자장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감시, 정찰, 전장 운영이라는 거 이제 통신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제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B-21이 그냥 까마득한 공중 높이에서 스텔스로 떠 있으면서 전장을 총괄 지휘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전략 폭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혹은 스텔스 폭격기다. 전략 폭격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폭격기인데 그건 다 미국이 B-52에 몰아놨죠. 그러면 스텔스 폭격기다. B-2는 그런 것에 많이 특화돼 있죠. 스텔스 폭격에. 근데 B-21은 폭격은 기본이에요. 폭격은 기본이고 이 감시 정찰 전장 운영이 실제로는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폭격기보다 스텔스 전익기란 얘기는 가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전체가 날개 역할, 그래서 전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수명 주기가 다해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을
센티넬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탄도미사일로 개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미 공군에서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공군 예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지상발사 무기인데 그러면은 미 육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핵 억지력 삼축 체계, 지상발사 ICBM, 그다음 B-52에서 쏘는 그 핵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전략 원잠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핵 탄도 미사일 SLBM, 이 세 개가 미국의 핵 억지 삼축인데 그 삼축 중에 두 개, 지상 발사 ICBM과 B-52에서 쏘는 핵 순항 미사일을 미 공군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미 공군의 예산 안에서 지금 시급한 게 센티넬 ICBM 개비하는 거, 그 다음에 B-21 스텔스 전익기를 대량 확보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충돌이 나서 미국이 전익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 당분간 최소한.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직접 아까 그 엘빈 참모총장의 말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속한 기술 발전과 고급 공중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빈 총장의 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합동 공중 전투 드론 CCA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합동 공중 전투 드론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신속하게 버전을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앞으로 공군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합동 공중 전투 드론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건드려 보면 공군력의 증강 방안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천병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요. 한마디로 합동 공중 전투 드론 CCA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그러니까 최소한 F-16급 이상의 그런 파워를 가진 진짜 무인 전투기부터 뭐 불과 한 $10,000,000 정도, 한 뭐 100억, 제가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불과 $10,000,000, 130억. 막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고급 공중 드론까지 한 너댓 종류, 10종류를 갖다가 뭐 수백 대 이상 벌대로 깔아버리겠다, 이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공군력 증강이 옛날같이 이렇게 뭐 한 대당 뭐 $1억 하는 그런 비행기로 공군력을 증강해 가겠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공군력 증강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무기들은 순식간에 무슨 그 필요하면은 모델을 변경하거나 신규 개발에 얼마든지 발빠르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새로운 요구,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을 때 먼저 거기에 맞춘 공중 전투 드론을 개발해서 투입해 보면 이 길이다 싶은 그런 걸 검증할 수 있겠죠. 또 이 길이 아니다를 검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무기에 관한 사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비드 엘빈 미 공군 참모총장 본인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식으로 표현하면 지능, 기능, 센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충분하다. 비싼 플랫폼일 필요가 없다. 한 대당 $3억, $5억 하는 NGAD가 나오면 한 대에 $3억에서 $5억 넘습니다. 그런 값비싼 하드웨어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그 사상이 지금 미 공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의 말을 직접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플랫폼이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 지능, 기능, 센서를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같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블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엄청난 유지 운영 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그건 노 땡큐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모듈식 오픈 아키텍처를 갖추어야 되고, 모듈식 오픈 아키텍처만 갖출 수 있다면 웬만한 정도의 플랫폼이면 이미 충분하다. 그 기체의 하드웨어적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기는 센서, 거기에 담기는 지능, 거기에 담기는 기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 및 설계 철학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하드웨어는 충분한 수량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구조와 설계 원칙에 대해 우리 공군은 깊게 연구하는 중입니다. 네, 이게 데이비드 엘빈 미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요. 센츄리 시리즈를 얘기를 합니다. 센츄리 시리즈는 뭐냐면 1953년에 초도 배행을 시작한 이제 그 F100 슈퍼 세이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왼쪽 사진입니다. 저게 1953년 초도 배행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냉전이 막 격화돼가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위협이 식별이 되면 뭐 월남전에 참전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수정 모델이 손쉽게 수정했어요. 이게 워낙 그 플랫폼이 좋아가지고 계속 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탈리아 공군은 2004년까지 센츄리 시리즈의 제일 훌륭한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F-104 스타파이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사는 시험용 기체로 아직도 F-104 스타파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센츄리 그 시리즈에서 나오는 비행기들 5종류를 소개합니다. 아래서부터 맨 마지막이 이제 그 맨 처음이 맨 아래가 이제 F-104 스타파이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센츄리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F-100 슈퍼 세이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F-102 델타 대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F-101 우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게 F-105 썬더치프입니다. 이 하나하나 안에 또 뭐 또 그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년을 풍미했어요. 이게 센츄리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상당히 쓸만한 플랫폼을 하나 갖춰놓고 그걸 계속 변주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엘빈 공군 참모총장이 말한 겁니다. 이번에 NGA들을 무기 연기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슨 소리가 되냐. 아주 비싼 초고성능 기체 하드웨어는 급한 게 아니다. 이게 뭐 대당 3억 달러, 5억 달러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6세대 그 전투기를. 결국 그 엘빈 총장이 표현한 것, 또 표현하지 않은 것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건 백모가 정리한 겁니다. 5대 특성을 갖추면 충분하다. 그 5대 특성이 뭐냐? 일단 첫째, 모듈식 오픈 아키텍처입니다. 모듈식 오픈 아키텍처라는 건 결국 항전 장비라는 게 다 임무 컴퓨터로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뭘 하나 고치면 이 나머지를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되게 되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뭘 하나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듈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냥 모듈식 오픈 아키텍처여야 된다. 그래서 손쉽고 지속적인 지능, 기능, 센서, 통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된다. 이걸 이제 아이터러티브라 그러는데요. 아이터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를 아이터러티브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 용어에 미 공군에 아이터러티브 디자인, 모듈라 오픈 아키텍처. 그러니까 손쉽게 지속적인 지능, 기능, 센서, 통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저렴한 유지 운영비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미 공군에서 요번에 이제 그 엘빈 참모총장은 숏 서스테인먼트라고 서스테인먼트 테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그 이글루를 지어야 되고 또 뭐 아주 복잡한 유지 운영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유지 운영비가 너무너무 비싸게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무인 합동작전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멈트. 그 다음에 무인 운영이 가능한 유인 전투기. 그러니까 드론으로 변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유인 전투기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성공했죠. 실험이 F-16 비스타를 F-16을 이제 그 추력 편향 노즐을 넣고 해서 기체를 좀 수정을 한 다음에 그걸 무인기로 해서 오토파일럿을 지금 미국이 개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그파이트 했는데 근접전 다른 F-16하고 뭐 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F-16 오토파일럿이 F-35도 몰 수 있고요. F-22도 몰 수 있고 B-52도 몰 수 있고 다 몰아요. 금방금방 돼요. 그게. 그 지능이 범용성을 가져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인 전투기, 유인 비행기가 무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유무인의 경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앞으로의 추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보면 대당 3억 달러, 5억 달러를 하는 초고성능 NGAD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KF-21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저는 이게 KF-21의 설계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방사청이나 공군이 말을 아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끼냐 이런 시간이에요. 복잡하게 왜 했어요? 아 그거 훈련용으로 했어요. 아니 세상에 훈련용으로 복잡하게 하나요? 그 좋은 비행기를? 아니죠. 그거는 뻔한 거죠. 멈틀을 하거나 전자전을 하려고 한 거지. 근데 그 말 안 한다고요. 이제 KF-21이 한 저기 시험 비행을 한 6, 700회 했죠. 그러니까 큰 산을 이제 많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붙으니까 이제 변주 연구가 시작됐죠. 공식적으로 방사청에서 엊그저께 발표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은 얘기를 안 해. 기본은 우리가 아는 KF-21이야. 그 다음에 느닷없이 수출용 KF-21 SA라 그래요. SA가 붙으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뜻합니다. F-15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운영하고 있는데 F-15 SA라 그러거든요. 사우디가 요구한 기능을 가진 F-15를 아니나 다를까 말레이시아든가 인도에서 나오는 그 매체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고 KF-21을 변형시킨 사우디향으로 KF-21 SA를 개발 중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사우디에서 뭐가 그렇게 개발이 필요할까? 저는 사우디가 이게 말이 반도지 그 반도가 거의 아데르급 사이즈 아니에요. 이런 데는 항속이 일단 길어야 돼. 근데 우리 4.5세대 안에 내부 무장창 공간으로 쓰려고 빼놓은 게 6.4 입방 메타를 빼놨다고요. 그거 전체를 다 연료 탱커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다른 기계 장치들이랑 간섭이 있고 쫑이 나서.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연료 탱커로 할 수 있다면은 항속이 뭐 기본적으로 4,000km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대륙급의 반도 국가인 사우디가 운영하기가 좋죠. 비행기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동쪽 해안에서 떠가지고 서쪽 해안인 제타에 가서 내려가지고 또 공급받고 뭐 홍해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동쪽 해안에서 떠서 그냥 동아프리카까지 그냥 가는 거죠. 완샷에.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쪽 해안이나 중앙에서 떠가지고 그냥 이란 영공으로 그냥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작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4,000km 되면 작전 범위가 1,300km쯤 되니까 사우디 동부 해안에서는 이란 저 맨 끄트머리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속이 4,000 나오면 작전이 1,300km 나오죠. 아마 사우디는 그런 걸 요구할 겁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백모 추정이지 전혀 뭐 방사청과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전을 하는 복자형 한다 그러죠. 그래서 KF-21EA 복자형을 전자전용으로 역시 그 짐작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5세대의 KF-21EX가 나오는데 그 뭐 2030년대 후반이라는데 아니 5세대 내부 무장창 가진 거 2030년대 초반 아니야? 초반이거든요. 그럼 왜 이걸 후반이라 그래? 예 그거는 내부 무장창뿐만이 아니라 5세대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성숙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지금 F-35가 그 블록 3인가 블록 4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늦어지고 있죠. 계속 그 테크 리프레쉬라 그래가지고 블록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튜닝만 계속하고 있지 아직 블록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거든요. F-35가 지금 F-35조차도 그 안에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흉보는 사람들은 아니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된 비행기라 그러는데
당연히 걔는 완성되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마 영원히 완성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F-35는 소프트웨어 덩어리거든. 브라우저에 완성 버전이 있어요? OS에 완성 버전이 있습니까? 버전 뭐 안드로이드 버전 뭐 8.2.1.4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또 메시지다 8.2.1.5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덩어리인데 날아다니는 당연히 완성 안 되죠. 지금 아까 그 미 공군 참모총장 얘기 보세요. 모듈러 오픈 아키텍처에서 아이트러티브 디자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된다 하잖아. 그러면 영원히 완성이 안 되는 디자인이어야 된다 그 소리잖아. 완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완결이라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와 지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면은 뭐 미국을 되게 다 따라잡았다. 최소한 미국의 뭐 2026년 버전 정도, 2030년 버전은 따라잡았다. 그 타겟일 거예요. 그게 KF-21EX라고 부르는 걸 겁니다. F-35의 시차를 한 5년 내지 10년을 두고 따라잡은 상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대 후반에 그게 된다면 대개 2034년, 2035년 F-35 정도의 기능이 우리는 2030년대 말에 구현이 되는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방사청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이제 항공 엔진과 공중발사 미사일 국산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2030년대 중반에 15,000파운드 이상의 항공 엔진 나온다 그러죠. 드라이 추력 기준입니다. 드라이로 15,000파운드면은 애프터버너로 25,000파운드쯤 됩니다. 이거 두 발 채우면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15,000이 될지 16,000이 될지 17,000이 될지 아무도 몰라 아직. 제가 보기엔 16,000, 7,000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엔진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이전에 나오는 엔진은 뭔데? 예, 그건 2020년대 말 2028년에 나오죠. 2028년, 2029년 뭐가 나오는데 아음속을 갈 수 있는 건데 터보 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얘는 뭘 쓰는 건데 얘를 가지고 가오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인기. 그럼 그 이전에 또 뭐가 나와? 2025년인가까지 이것도 아음속이죠. 아음속인데 얘는 이 팬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좀 그래서 얘는 뭐에 쓰냐? 무인 편대기에 써요. 5,500파운드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인기 쪽에 이걸 많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인기는요. 고급 무인기들이 쓸 수 있는 엔진은 우리가 수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하브의 무장형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하브에서 사용하는 1200마력인가 1400마력짜리 그 터보 그러니까 프로펠러 돌리는 그 엔진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자체 기술로. 그럼 무장형을 준비할 수 있어요. 수입한 엔진 가지고는 정찰형밖에 못합니다. 이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한화 그 임원님들 발언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 발언 중에 참 듣기가 거북한 게 뭐냐면 수출을 위해서는요. 예, 우리 항공 엔진이 국산화돼야 됩니다. 뭐 한화 임원까지 왜 그런 거짓말 하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 수출과 관계없어요. 쟤는 그렇게 봐요. 왜냐? 미국이 수출하지 말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시장에 부득부득 수출할 그래서 얼마 더 벌겠다고. 얼마 더 벌겠다고. 이게 무슨 뭐 이런 스마트폰이냐고. 그냥 아무나 팔면 그냥 이거 가지고 유튜브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소통하고 뭐 어머니랑 통화하고 뭐 자식이랑 통화하고 이런 물건이 아니라 사람 잡아 죽이는 물건이고 KF-21쯤 되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F-15보다 윗길인 비행기라고 생각해요. 4.5 세대에서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선일보 쪽에서 특종이고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음속의 1.8을 돌파했다 그런다고요. 2234km인가 뭐 2200km를.
그런데 그건 한국이 몸을 낮춰서 표현하려고 해서 음속의 1.8배, 마하 1.8이라고 표현하지 미국식으로 하면요. 마하 2.1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이런 비행기들이 이제 그런 속도를 내려면 고공 1000m, 12,000, 13,000m에서 갈 때 그 속도가 나와요. 그러면 미국은 그 고공에서의 음속을 가지고 고공에서의 속도를 나눠서 마하값을 뽑아요. 그럼 그 고공은 음속이 초속 얼마인데 29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공에서의 음속으로 2234인가 뭐 2200km인가 그 KF-21의 속도를 나누면 마하 2.1 나와요. 1.8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부득부득 마하 2.1, 1.8입니다. 1.8입니다. FA50도 똑같습니다. FA50이요. 우리는 마하 1.5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요. 고공 속도로 계산해 고공 음속으로 계산하면 마하 1.7인가 1.8 나옵니다. 그러니까 F16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몸을 낮춰서 표현해요. 고공 속도를 해수면 음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왜냐면 그 매질이라고 말하나 그 저기 음파의 파동이 전해져가는 공기의 밀도, 이 밀도가 높으면 음파의 파동 전달 속도가 높아져요. 진공 가면 음파가 전달 못해져. 파동 전달 속도 제로 되죠. 밀도가 없으니까 매질해. 그래서 우리는 고공의 속도를 굉장히 빠른 해수면 음속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값은 작아지죠. 미국은 고공의 속도를 고공에서의 음속으로 나누니까 마하값이 높아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고공 속도니까 고공 음속으로 나눠야지. 왜 고공 속도를 해수면 음속으로 나누나? 좀 이해가 안 가. 예,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몸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 익숙해요. 한국은 중국 자극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똑같습니다. 방사청이나 정부 관계자 국방부에서 항공 엔진 개발은 이건 뭐 수출을 위해서 필요하고 뭐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실제는 아니지. 실제는 뭐냐면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공중발사 미사일 풀세트 그 살벌한에 개발하고 그게 수출용이에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수출한다고 좋다고 그렇게 개발하나? 아니죠. 수출은 부차적 효과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 필요한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에 살벌한 드론을 못 만들어요. 엔진이 없고 공중발사 미사일이 없으면. 우리가 무장형 드론을 만들어도 무장형 드론에 채울 미사일이 없어. 공중발사 미사일이. 안 팔아 우리한테. 미티어도 안 팔고요. 미국도 안 팔아요. 아무도 안 팔아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고급 공중 드론을 만드는 순간 특히 무장형을 만들게 되면 엔진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다 국산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유무인 합동작전과 무인 자동 조종을 추구하는 거죠. 카이가 FA50을 가지고 무인 자동 조종 기능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 같은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FA50을 가지고 무인 자동 조종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로키드 마틴이 펄쩍 뛰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펄쩍 뛰고 미국이 펄쩍 뜁니다. MTCR에 걸려요. FA50은 무지막지한 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큰 게임이죠. 전투기도 국산 있어야지, 항공 엔진도 국산 있어야지, 미사일도 전부 국산 있어야죠. 풀세트로. 예. 우리가 이제 공대지, 공대함, 또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레이더 사냥, 공대방 미사일,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이거 풀세트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뭔데?
무장형 고급 공중 드론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 눈엔 그래.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일단 살만한 선진국 G7급, G8급, G9급의 서방 선진국 중에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고 집요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미국에 아직 없어요. 그래서 KF-21은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딱 좋아. 4.5세대로도 팔고 5세대로도 팔고 뭐 복자형 전자전기로도 팔고 복자형 멈트기로도 팔고 멈트에 필요한 드론은 우리가 고급 공중 드론 못 주지만 이렇게 드론을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오픈 인터페이스는 줄 수 있잖아. 우린 드론 안 팔았으니까 손 깨끗이 씻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게 뭐 6세대처럼 그런 화려한 천하에 없을 초고성능 기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변조하기가 쉽고 그 모듈식이고 유지 운영비가 작게 들고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도 살펴봤지만 미 공군 참모총장이 미국의 6세대 전투기 NGAD를 포기하면서 한 말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KF-21이 그 철학이 참 좋다. 그건 공군과 방사청의 작품이죠. 굉장히 그 철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냐. 유무인 합동작전과 무인 자동조종은 중국 혹은 러시아가 족탈불급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기술이 차단된 갈라파고스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이 영역에 오면.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이라 기술 동원이. 한국은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오커스 필라2에 지금 우리가 초청받고 있잖아요. 기술 교류가 가능하고 우리 서방의 일원으로서 이걸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부터 쌓여서 앞으로 10년이 지난다. 그래서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과 격차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치명적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군사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을 이긴다가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치명적 파괴력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천병은 KF-21이 견인하는 공군력 그리고 또 하나는 4.25 위성 및 초소형 군집 위성으로 대표되는 위성 네트워크가 그 천병이다. 두 개가.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